OCP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럼 현재 존재하는 건물들의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아시안입니다. 분양 받으실 때도 리얼터가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 편을 찍었습니다. 자, 리셀 같은 경우에는 리얼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리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라 다큐먼트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리포트라든지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서 이 건물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구매 후에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꼭 리얼터가 필요한데요.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AI 체크리스트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사이먼트 점유입니다. 자, 완공이 되기 이전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개발사로부터 동의서, 컨센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컨센트를 2달, 3달마다 리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직접 하시는 것보다 리얼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용이하시고 수월하시죠. 그 다음에 전매라는 것이 새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GST가 붙습니다. 세금이. 자, 새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저희가 GST가 붙죠. 자, 이 부분에서 완공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선구매자와 중간에 후구매자가 이 GST를 누가 낼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리얼터에게 많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받으신 물건이 가격이 변동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가 GST는 누가 낼 것인지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또 판매가 조금 늦춰져 가지고 완공이 돼버렸으면 완공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선구매자는 개발사에게 새 물건을 사신 거고, 구매자는 선구매자에게 또 새 물건을 사신 거기 때문에 GST가 이중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리얼터와 회계사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 중에 또 하나 AC가 있죠. 이참에 저희가 보통 스트라타 건물에 있는 AC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 집중식, 저희가 덕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형 컨덴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쿨링시켜서 덕트를 타고 각 방이나 각 공간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희 한국에서 은행이나 큰 빌딩에 가면 다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스트라라 P가 요걸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유닛 오너들이 굳이 비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간혹 아파트의 중앙 집중식인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보게 되는 개별 냉방인데요. 벽걸이식이라 그러죠. 벽에 걸려 있는데 벽 뒤쪽으로 개별 컨덴서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 얼마 전에 욕슨파크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빵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덴서를 부착시키는 부분들이 외벽이나 특별한 장소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후에 이런 걸 설치하려면 스트라타에서 허용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계획해서 설치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부착되는 부분들이 팬 코일이라고요. 핫워터와 콜드워터가 건물을 돌면서 어떤 기계 안에 있을 때 선풍기 같은 팬이 그 냉기와 열기를 뿜어내는 방식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많은 아파트들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은 덕트와 덕트레스 시스템, 중앙 난방식과 그 다음에 개별 냉방식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의 경우에는 80~90%의 빌은 스트라라에 포함되고, 나머지 팬이 돌아가는 그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유닛이 부담하게 되는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세일러 사셨을 때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데 너무 더워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때는 솔루션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포터블 에어컨이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포터블 에어컨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문에 걸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포터블로 개별 덕트를 창문에 걸쳐서 사진에 보시듯이 그런 에어컨이 있는데요. 창문에 걸치는 거는 열기가 창문 밖으로 빠지고 냉기는 안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효율성은 좋은데 싱글하우스가 아닌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에서는 스트라타에서 보통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포터블 개별 덕트가 있는 포터블 에어컨은 설치가 용이하고 아주 좋습니다만 기계 뒤쪽에서 빠져나오는 열기가 실내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요런 에어컨들의 특성을 감안하시고 비용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사셔야 삶의 질이 유지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더인데요. 빌더입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AI 체크리스트에서 말했던 빌더는 그 빌더가 어떤 빌더냐, 들어본 이름이냐, 리뷰가 좋으냐, 뭐 이런 부분에서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B는 이 개발사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리얼터가 어떤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약을 하실 때 저희 리얼터와 같이 가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을 더 준다든지 라우런스를 더 준다든지 혹은 주차장을 편의를 봐준다든지 추가 주차장을 구매하게 해준다든지 추가 주차장의 금액을 조정해 준다든지 유닛의 업그레이드 타일이나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스토리지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추가 개정되는 어멘드먼트를 받게 됩니다. 그 어멘드먼트라는 것은 규정이 바뀌거나 정부 규정이 바뀌거나 혹은 완공 시점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림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완공이 가까워 왔을 때는 저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워크through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스펙션도 하게 되는데 자, 요때 전체적인 하자를 잡아내셔야 입주 이후에 편하십니다. 워크through를 하게 되면 벽도 깨져 있고 뭐 창문도 깨져 있고 심지어는 뭐 카운터탑에 돌에 칩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를 분양받으셨을 때는 실내뿐만 아니고 외벽에 있는 사이딩, 그 다음에 뭐 루프 싱글, 그 다음에 특히 페시아 같은 경우에 텀이 벌어지면 물이 들어가요. 그럼 큰일이 나죠. 곰팡이가 쓸고 그 페시아의 방향 이런 것들은 쉽게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게라지에 있는 콘크리트는 사실 실금이 가도 저희가 세틀먼트라고 해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추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외벽을 따라 있는 파운데이션에 있는 콘크리트들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침수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리얼터나 빌더가 같이 가셔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되고 입주 후에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입주 후에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대반이에요. 요즘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짓는 사람들의 장인정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입주 이후에 그런 하자들을 잘 팔로우해서 빨리 그 다음에 깨끗하게 고쳐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푸시하기에는 조금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보통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개발사 측에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있는 워런티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2, 5, 10이라고 그러죠. 전기, 플러밍, 그런 2년, 뭐 파운데이션, 루프,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 대한 5년, 10년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개발사에서 해주는 1년 내에 안 고치면 불편하죠. 빨리 고쳐주고 빨리 새 집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제대로 빠르게 대응해주는 팀도 있고 사람 봐가면서 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쪽 경험이 있는 리얼터들이 푸시업 해주면 조금 낫죠. 많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셨는데 세탁기와 전자레인지가 동시에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이게 가진 제품의 문제인지 전기 브레이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시공할 때 전기 라인의 디자인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돼야 어떤 카운터파트랑 상대를 할 것인지, 그것이 개발사의 헤드 오피스인지, 아니면 스트라타 매니지먼트인지,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인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저희가 푸시해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여기 전화 돌리고 저기로 전화해라 그러고 2달, 3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디파짓은 저희가 계약하실 때 디파짓을 3개월마다 3천만 원씩 만드시기가 힘드실 때 그 텀을 조금 늘려주세요. 뭐 3개월, 9개월로 늘려주세요. 뭐 1년으로 늘려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실 때 개발사랑 잘 양해를 구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E는 EV하고 익스포즈인데요. 자, 이참에 에어컨처럼 EV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기 차량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차후에 각 선진국에서 자동차 제조를 EV 차량만으로 라인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 완공에 파실 때 EV 차저가 없으면 리셀 밸류가 많이 떨어지거나 파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EV 차저를 꼭 확인하시고, 또 어떤 개발사들은 현재 EV 차량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EV 차저가 있는 주차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안 하거나 그 내용을 모르면은 절대 주지 않죠. 그냥 주지 않습니다. 물론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직접 하시는 것보다 리얼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EV 차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EV 차저는 레벨 1부터 1, 2, 3가 있는데요. 1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110V 가정용 아울렛, 그 다음에 레벨 2는 보통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240V 러프인을 보통 주죠. 라인을 뽑아 놓으시면 입주한 이후에 차종에 맞는 차저를 설치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레벨 3는 직렬로 저희 커머셜로 바깥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리얼터와 상의하셔가지고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중에 하나가 익스포즈 향, 남향이냐 북향이냐 남서향이냐 이런 부분들. 남쪽인데 에어컨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북쪽인데 히팅이 전기 히터다. 그럼 전기세가 엄청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 북쪽인데 히팅이 지금 보시는 핫워터 히터일 경우에는 스트라타피에 포함되죠. 그러면 난방비가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에 포함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남쪽 향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꼭 햇빛을 받아야 살겠다. 강압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리얼터와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 익스포즈에 있어서 리얼터들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진 향에서 향후 어떤 개발들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아파트들이 몇 채가 올라갈 것이냐. 저희 베란다 앞에 아파트 대여섯 채가 쫙 들었으면 이거 뭐 난감하죠. 프라이버시도 없고 저만권도 없고 뭐 팔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단지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에서 이 건물 외에 몇 개의 건물이 어떤 방향에 올랐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1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플랜이 6채가 올라간다면 조지타운 1을 사신다면 조지타운 2부터 6가 어디에 들었을 것이냐. 만약에 조지타운 1에서 북쪽 방향에 들었습니다면 북향은 조망의 문제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남쪽 향을 봤을 때 남쪽 향에서는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그 마스터 플랜의 최남단이긴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개발사가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일어날 도시개발 계획, OCP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건물들의 조닝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지타운 1의 남쪽에 있는 유닛을 바라봤을 때 남쪽에 있는 정남쪽에 있는 유닛 건물들은 커머셜입니다. 뭐 스테이플이나 월마트, 남서쪽 그런 부분들은 커머셜 존을 레지던셜로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월마트 같이 대형 리테일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향후 이런 전망이나 뷰나 익스포저가 유지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남서쪽에 저렇게 로우 라이즈 레지던셜 5, 60년 된 그런 레지던셜이 있을 때는 뭐 개발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디벨롭먼트가 퍼밋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미 그 근처에 하이라이즈가 올라갔다는 말은 그 에어리어가 용적률이 허용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 거를 따져보시면 우리가 의심해서 차후에
내 집 앞에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파악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리얼터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플랜 부분인데요. 플로어 플랜은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외형에 신경을 써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둥글게 나온다든지 막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우스야드처럼 효율이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유닛을 넣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나는 예쁜 건물에 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게 플로어 플랜에서 있는 코너에 둥그런 이 발코니 부분에, 이런 부분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예쁜 건물을 사실 것이냐, 아니면 나는 플로어 플랜의 효율성을 따지겠다, 그렇게 가실 것이냐, 먼저 한번 체크하고 구매를 추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닛을 넣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코어로부터 너무 굽이굽이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면에서 보시듯이 C1이나 E1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 너무 정바르지 않는 그런 플랜이 아닌가. 다행히 C1, E1 같은 경우에는 쇼룸에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 가격에 요 정도면 나는 괜찮아, 요건 너무 갑갑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A1 주니어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지만 정방향으로 잘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기 쇼룸에 없기 때문에 C1과 E1에 비추어서 너무 작거나 비좁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체로 올려서 3D나 다른 전문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지오그래픽하고 인베스트먼트. 자, 이 부분에서 리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한 통찰력,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분석, 이런 것과 결부해서 지난 과거에서 밴쿠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히스토리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결부돼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운타운 옆에 예일타운이 슬럼 지역이었죠. 홈레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빌딩이 들어서고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거기가 정화가 일어나서 아주 고급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리 센츄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들, 혹은 브렌트우드처럼 그냥 주차장만 넓은 평범한 그런 몰이었던 곳이 지금처럼 엄청난 용적률을 가지고 새로운 첨단 도시로 다시 나는 그런 과정들이 과연 로이드몰이나 그 주변 에어리어에 혹은 서리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예측력, 그런 부분들은 한번 리얼터랑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투자에 있어서 어느 지역 어느 건물의 원베드 투베드 얼마짜리, 이렇게 가실 때는 그 현재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리얼터가 차트로 잘 만들어 주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현재 이율로 현재 모기지로 인풋 아웃풋을 넣었을 때랑 수지 타산이 맞느냐,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5년 뒤에 이 정도 이율에서 그 다음에 분양받은 뒤에 건물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의 예측된 인풋 아웃풋, 그런 것들은 조금 투자의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걸 킵하고 모기지를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판매를 하시든지 하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얼터랑 또 상담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어떤 분들은 분양이라는 거 그냥 배정받아서 디파짓 걸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양이라는 게 아주 4년, 5년, 6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객님의 매매를 거대 개발사와 카운터파트로 저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받으려는 쉽지 않은 일들이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고용하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커미션을 직접적으로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혼자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 없이 밴쿠버에 있는 많은 유능한 리얼터들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매매 과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편을 만들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더욱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